누군가에게 말하기가 정말 두렵지만 큰 용기를 내게 되었네요. 저는 대부분 이름만 들으면 아실 정도의 해외 기업인 대기업에서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남이 되어버린 헤어진 전 아내와 결혼한 지 7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들으면 흔하디 흔한 이혼 스토리라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살아오면서 처음 겪어보는 기가 막힌 사연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단 각설하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때 제 아내였던 그 여자는 저와 평생을 함께 해오던 친한 친구와 눈이 맞게 되었고 저는 분노 반 두근거림 반으로 그 친구였던 놈의 아내와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서로가 배우자를 바꿔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어떻게 된 일인지 기막히고 말도 안 되는 제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쯤이었을 겁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도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되었기에 그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저는 아내를 많이 믿고 의지하면서 평생 동안 함께할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 모든 걸 바쳐서 믿었던 여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친구와 바람이 났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는 언제부턴가 잦은 회식으로 새벽이 다 되어서 들어오는 일도 많아졌었고 밖에서 저녁을 먹고 퇴근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길래 살짝 이상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워낙 성격이 사람을 잘 믿는 성격이기도 하고 그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전혀 예상조차 못했던 게 화근이었죠. 심지어 아내는 조금 늦게 들어오거나 밥을 먹고 들어오는 걸 제외하고는 퇴근 후에 집안일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문제가 없었고 저와의 사이도 연애 시절과 다를 바 없이 저희는 다정하고 부부관계에도 별다른 이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고작 그렇게 평범했다는 이유만으로 제 아내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많이 믿었던 제가 바보였네요. 하지만 저도 생각이란 게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그런 믿음 속에서도 시간이 점점 갈수록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가면 갈수록 아내의 행동이 달라졌거든요. 처음에는 늦게 오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내의 수상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함께 TV를 보다가도 전화가 오면 갑자기 밖으로 급히 나가서 받고 온다든지 카톡이 오면 제가 못 보게 하려는 듯 약간은 몸을 돌려서 제가 못 보게 본다든지 말이죠. 그때부터는 별의 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만약 진짜로 바람을 피고 있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하지? 만약 진짜 그런 일이 있다면 평생을 함께 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부터 알 수 없는 분노 같은 감정에 심장도 두근거리고 얼굴도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의심을 갖고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제발 아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내의 뒤를 몰래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의 고집이 세고 성격이 센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 보면 완벽주의자로 보는 사람도 많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꼼꼼하지 못한 구석들이 많이 있는 여자였죠. 그래서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내가 없는 시간에 일찍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쓰는 노트북을 몰래 켜봤습니다. 저와 아내는 각자의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었고 비밀번호도 걸어둔 상태였었죠. 하지만 아내가 쓰는 다이어리를 뒤져보니 노트북 비밀번호가 있더라고요. 결국 아내의 노트북 비밀번호를 풀고 로그인해서 폴더도 살펴보고 인터넷도 들어가 보니 눈이 뒤집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못해봤을 만큼
충격적인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죠. 인터넷을 사용했던 인터넷 기록을 보고 찾아가 봤더니 바람을 피울 때 걸리지 않는 방법 이런 걸 검색해 봤던 흔적이 있었고, 여행을 갔다 오려고 펜션을 알아보는 둥 정말 머리가 어질어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하고 있던 SNS에 들어가 보니 자동으로 로그인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사진첩을 눌러봤더니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어떤 남자와 다정하게 포옹을 하고 있는 사진들과 입맞춤을 하고 있는 사진 등 누가 봐도 연인 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진들이 한가득 있더군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내와 부둥켜 안고 있는 그 남자란 인간의 사진을 보니 바로 제 친구였었던 놈의 사진이었던 거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믿어왔던 그것들이 인간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게 이런 심정이겠구나 싶었죠. 진심으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고, 그동안 제 아내와 연애했던 날들과 결혼해서 지낸 모든 날들이 정말 소중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1시간 동안 정신 나간 사람처럼 가만히 누워 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천장이 빙빙 도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넋을 놓고 있다가는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올 시간이란 생각에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누가 봐도 눈에 보일 만큼 제 손은 정신없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혼을 하더라도 증거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에 아내의 SNS에 있던 모든 사진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제 휴대폰으로 옮기고 있었죠. 그러는 중에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고, 너무 비참하고
저에게 모든 사실을 안다고 난리를 쳐버릴 만큼 화가 나고 열이 받더라고요. 근데 고작 이렇게 넘어가면 저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인터넷 검색으로 어떻게 해야 복수를 할 수 있을까도 찾아봤지만 도저히 판단이 안 서더군요. 그러던 중 일단은 그 친구놈의 아내에게도 제가 알게 된 모든 사실을 말해주고 같이 방법을 찾으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 사건의 피해자가 저 혼자만이 아니었고 그 나쁜 놈의 아내도 선량한 피해자였으니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도 했죠. 그놈의 아내도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던 시절부터 봐왔으니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아무튼 위에도 말했다시피 지금은 저와 만나고 있는 여자니 그녀라고 해야겠죠. 솔직히 말해서 그녀는 처음 봤을 때부터 미모며 성격이며 어떻게 보면 제 전아내보다도 더 끌렸던 여자였습니다. 아내는 고집세고 이기적인 반면 이 여자는 수줍음이 많고 항상 조용조용한 성격의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해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고 참 여성스럽구나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에 반해 제 전아내는 성격이 세고 털털한 성격이라 남들을 챙기기보단 알아서 하겠지 이런 스타일이었죠. 한마디로 제 전아내의 스타일을 말하자면 묘장부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여리고 착했던 그녀였기에 처음 이 모든 사실들을 말해주려고 만났을 때도 차마 쉽게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 그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보같이 뒤에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기에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 모든 사실을 말을 해주자마자 그게 진짜냐며 말을 더듬더니 곧장 눈물이 글썽이더군요. 저는 결국 안에 노트북에서 옮겨두었던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숙인 채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런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날 만큼 또다시 화가 났고 이런 일을 만든 그것들에게 정말 더 화가 났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한참 동안 억지로 소리를 참으면서 울고 있던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충격이 얼마나 클지 저도 겪어봐서 너무 잘 알 것 같다고 했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울 텐데 같이 술이나 마시지 않겠냐고 했죠. 그러자 그녀는 그러는 게 좋겠다고 대답을 했고 그녀와 저는 곧바로 근처에 있는 술집으로 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처음 술집으로 향할 때는 뭔가 그녀에게 사심이라고는 전혀 없었죠. 그저 서로가 같은 충격을 받았고 비슷한 마음이었으니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가해자들로 인해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술집에 가서 그녀도 감정을 억누르기 힘든 건지 술이 나오자마자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군요. 겉으로 봐도 술이 정말 약해 보였는데 제 생각보다도 술이 더 약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병 마실 때 그녀는 2잔 정도를 마셨는데도 거의 비슷하게 취할 정도였죠.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니 사실 저보다도 먼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놈도 평소의 행동이 달라졌고 평소에 그녀에게 대하는 태도가 너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옷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 새로 보는 휴대폰이 보였고 그 폰을 들여다보니 제 아내와 사랑을 나누는 대화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참 희한하게 그녀는 저보다 겨우 일주일 앞서서 비슷한 시기에 이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사실을 진작 내게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그녀도 저처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고 도저히 이 사실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제게서 연락이 와서 뭔가 느낌이 왔고, 제가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자 참았던 분노가 울컥해서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고 조금씩 술에 취해갔습니다. 그러다 저는 담배를 한 대 피려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저희가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그녀는 또 고개를 숙인 채로 울고 있더라고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 애잔한 마음도 들었고, 저렇게 예쁜 여자를 두고 제 아내 같은 여자와 바람을 폈던 그놈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녀가 가여워 보여서인지 술에 취해서인지 저도 모르게 그녀 옆으로 나란히 앉게 되었고, 울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금방 괜찮아질 거고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라고 위로해 주었죠. 그렇게 그 상태로 그녀와 저는 나란히 옆으로 앉아서 계속해서 술을 더 마셨고, 옆에서 그녀를 바라보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더니 점점 더 그녀의 모습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본다면 그저 복수하려고 그놈의 아내를 꼬시려고 했나 싶기도 하겠지만 그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였던 그 사람과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 지긋지긋하게 싸웠는데, 그녀는 외모도 예쁠 뿐더러 전혀 다른 여성스러운 성격에 이야기도 잘 통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빠지고 말았던 거죠. 그녀도 제 마음을 알았는지 옆에 앉았을 때도 어깨를 토닥여줄 때도 싫은 내색은 보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술 기운에 용기를 내서 처음에는 어깨를 토닥여 주다가 손을 잡았는데 그녀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렇게 술자리를 끝마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솔직한 제 마음을 말했죠. 복수심에 그런 게 아니라 또 만나고 싶다고 말이죠. 혹시 내일 시간 괜찮은지 물어봤더니 그녀도 수줍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더 만나면서 그녀와 저는 서로 법적으로 유부남 유부녀였기에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죠. 뭔가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동안 만나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지만 잠깐의 충동적인 실수나 복수하려는 단순한 생각에 그런 건 절대 아니었고, 그녀도 제 생각과 마찬가지였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물어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복수니 뭐니 미련도 없고 이혼만이 답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더 이상은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들한테 조금의 미련도 없었기에 저도 이혼할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가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갑자기 왜 심각한 척 하냐면서 장난을 치고 있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내 친구와 있었던 모든 사실을 다 알았다고 털어놓았고, 이제 더 이상은 같이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니 일 크게 벌리지 말고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뻔뻔하게 더 큰 소리 치면서 강하게 나올 것 같았던 아내는 제 예상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더군요. 그렇게 고집세고 이기적이던 여자가 제가 이혼하자고 말하니까 갑자기 펑펑 울면서 자신이 정신이 나갔었다고 말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과를 하면서 빌더라고요. 부부 사이로 지낼 때 진작 저런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싶고 갑작스러운 그 모습에 기가 차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이 여자에게는 이미 정이 다 떨어졌고 더 이상은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 또한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떳떳하게 계속 살 수는 없었기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이를 크게 키우고 싶지 않으면 그만 포기하라고 했죠. 그제서야 아내도 더 이상은 설득을 하지 않았고 결국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웃긴 게 처음에는 무릎 꿇고 빌던 여자가 돈 문제가 나오니 또다시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위자료는 왜 안 줬냐고
옆집에도 다 들릴 만큼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남편 친구랑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 가정을 깬 건 너라고 말했지만 도저히 말이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여자와 연애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함께 지냈을까요? 저도 정말 신기하고 대단할 따름이네요. 정말 참으로 허무하고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도저히 말을 해봤자 제 입만 아프다는 생각에 각자 변호사 고용해서 법적으로 진행하자고 말을 했고, 그날 이후로 전 아내와 제 사이는 완벽히 끝이 나게 되었죠. 그리고 한때는 친형제라고 생각했던 더러운 친구였던 놈도 그녀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쪽도 난리가 났다면서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놈도 처음에는 그 사실을 절대 아니라면서 뻔뻔하게 부정하다가 그녀가 제게 받았던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울고 불며 매달렸다고 하더군요. 정말 허탈하고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 다 이따위로 할 거면서 도대체 왜 바람을 피고 끝내자고 하니까 그제서야 매달리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참고로 이 친구였던 그놈은 능력도 없고 성격도 괴팍하기로 소문난 그런 놈이었습니다. 물론 친구였던 저에게는 딱히 해코지를 하거나 제가 불편한 게 없었기에 친구로 만났었던 거지만요.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지만 항상 친구들 사이에서도 골치 덩어리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술 마시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건 너무 소소한 일상처럼 기본 중에 기본이었고, 학창 시절에는 크게 사고를 쳐서 소년원까지 갔던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년원 면회 갔던 것도 생생하네요. 그런 사람이 공부는 열심히 했을까요?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이 살았기에 직업도 별로 보잘것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에게 듣기로는 지금은 그나마 다니던 그 직장에서도 사고를 치는 바람에 직업을 잃고 나서 대리기사를 하면서 월급 200만 원 정도 벌어서 생활비도 고작 50만 원도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놈의 장점이라고는 타고난 얼굴이 잘생겨서 어릴 때부터 줄곧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거 그거 하나겠네요. 아무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제 아내였던 그 사람이 저보다 잘난 놈 만나서 호의호식하면 얼마나 더 억울하고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고작 잘생긴 외모 하나에 환장해서 저를 버리고 그놈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니 진심으로 속이 후련하더군요.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2개월가량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녀와 다시 어렸던 시절로 돌아간 듯 풋풋하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얼마 전에 제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녀도 함께 지내기 시작하게 되었죠.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이런 말을 하긴 그렇지만 그녀는 그동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였던 그놈이 욱하는 성질 탓에 매번 직장도 변변치 않았고, 그렇다고 일도 성실하게 하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었죠. 그냥 수치로 따지면 1년 중에 거의 6개월은 놀고 먹고 6개월 정도만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연히 생활고에 시달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성격도 괴팍해서 술만 마시면 난동을 부릴 때도 허다했으니 그녀가 얼마나 힘들게 지냈을지 뻔히 보이더라고요. 저는 안쓰러운 그녀에게 그동안 고생하고 살았던 거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말했고, 앞으로는 편하고 행복하게 지내자고 했죠. 그러자 그녀는 그동안의 고생이 복받쳐 올랐는지 말만으로도 고맙다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은 생략한 채로 혼인 신고를 하고 나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친구였던 그놈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술에 취한 목소리로 다짜고짜 네가 내 와이프랑 바람 펴서 살림을 차렸냐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번 사건이 일어난 뒤로 저는 평생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음에도 굳이 저는 이놈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야기가 오가면 오갈수록 그동안의 우정이 깨진 상황에 더 비참해지길 뻔했고, 양심적으로 저 또한 그놈의 아내였던 그녀를 마음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떳떳하진 않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냥 그 역겨운 불륜 짓거리를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고, 이놈과의 인연도 그때 모든 걸 다 같이 묻으려고 했기에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지 않나요? 저도 제가 맞바람을 폈다라는 건 충분히 잘못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전 아내도 마찬가지고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도 그렇고 이 인간들은 안면에 철판을 깐 것 같습니다. 왜 본인들의 잘못들은 전혀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걸까요? 심지어 먼저 그런 짓을 하고서도 말이죠.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를 하고 싶지도 않을 따름입니다. 아무튼 제가 그녀와 혼인 신고를 하고 같이 지내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보니 제가 이놈 말고도 친한 친구가 한 명 더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는 제가 먼저 잘못하지 않았던 걸 알았기에 저의 편을 들면서도 잘못된 만남에 대해서는 지적도 해주고 항상 공평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전 아내와 제 친구였던 놈이 바람을 핀 걸 알게 된 이후로 이 친구도 바람을 폈던 그놈과는 연락을 안 하고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우연치 않게 술을 마시다 같은 술집에서 만나게 돼서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게 됐고, 술에 취해서 제가 그녀와 만난다는 사실을 실수로 말을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는 제게 정말 죽을 죄를 졌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친구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한 건 맞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한 거니까 미워할 마음도 없었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는 이놈도 알게 돼서 차라리 속이 편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본인의 잘못은 버튼 한 번으로 삭제라도 한 듯이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저는 순간 열받아서 욕으로 되받아 칠 뻔했지만 침착하고 말했습니다.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바람을 먼저 핀 건 너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일관하더라고요. 다른 건 궁금하지도 않고 설명도 다 필요 없고 합의금으로 당장 1,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상식이 없는 인간일지라도 지가 먼저 바람 펴서 가정들 다 깨놓고 이따위로 뻔뻔하게 나오는 걸 보니까 왜 이런 인간이랑 한평생을 연락을 주고 받았을까 후회만 남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게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시나요? 이 친구가 어릴 때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던 건 앞서 말했듯이 아실 테고,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학생의 신분이라 부모님께 말해서까지 도와줬었죠. 그리고 제가 남들보다 월급을 많이 받아서 여유로웠기에 그놈은 걸핏하면 제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제가 돈에 대한 욕심이나 생각이 크지 않기도 했고 제겐 너무 절친한 친구였기에 받을 생각 없이 빌려주고는 했는데 아마도 그 모든 돈을 합치면 몇 천만 원은 가뿐히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 돈도 다시 받고자 하면 못 받는 것도 아니겠지만 애초에 제가 받으려는 생각 없이 줬던 거고 그걸 증빙하려면 너무 복잡해지니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지난 날을 생각하니 그만큼 믿었는데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게 참 비참하네요.
아무튼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동안 내가 빌려준 건 어떻게 갚을 생각이냐고 말했더니 그건 네가 나한테 안 갚아도 되는 돈이라고 해놓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하더군요. 당연히 그놈이 저에게 도움을 부탁할 때는 매번 빌려달라고 하고 금방 갚는다고 했었죠. 하지만 그놈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고 굳이 돈으로 인해 우정이 상하기가 싫었었기에 한 번은 술을 마시다가 지나가는 말로 제가 돈 다시 받을 생각으로 빌려준 게 아니라는 말을 했는데 그걸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안 갚아도 되는 돈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냥 저는 이따위 인간이랑 말을 계속해서 섞어봤자 저만 더 열이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빌려준 거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고 생각할 테니 앞으로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고 너 같은 놈한테 더 이상은 10원도 줄 마음이 없으니 그렇게 당당하면 법적으로 고소하라고 말하고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부재중만 수십 통이 쌓일 정도로 계속해서 전화를 해대는데 이런 모습만 봐도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어떤 인간인지 대충이나마 짐작이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혼을 하고 나서 들은 이야기인데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전 아내는 이혼을 하고 나서 그놈과 같이 곧바로 살림을 차렸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곧바로 결혼하고 평생 같이 지낼 것처럼 굴더니 결국에는 1개월도 못 버티고 전 아내가 몰래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던 그 고집세고 이기적이던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어서 의아할 정도였죠. 그만큼 그놈의 괴팍한 성격이 너무나 심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여장부 같은 여자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갔겠지 싶더군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런 인간을 그동안 버텨냈던 지금의 제 아내가 너무 안쓰럽고 측은해 보이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남들에게 떳떳할 수가 없는 그런 사이인 거 정말 잘 알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두 인간이 바람을 폈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왔고 지금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행복함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어서 오히려 더 행복할 따름이죠. 그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웃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미소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그 못된 놈에게서 문자가 계속 오네요. 오늘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바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참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자신이 떼를 쓰고 협박하면 법이 본인 마음대로 움직이는지 아는 것 같네요. 아무튼 그녀에게도 연락이 올 것 같아서 그녀의 폰으로는 이미 번호 차단을 해둔 상태이고 이미 법적으로 이혼한 관계고 전혀 신경 쓸 거 없으니 절대 겁먹지 말라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동안 이놈을 겪어왔기에 너무 걱정되는지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제가 이 사연을 적은 이유도 사실 이놈의 행동이 걱정이 되어서기도 합니다. 이 친구였던 놈 말이 안 통하는 괴팍한 성격이라 물불 가리지 못하고 저희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통화로 너네 그따위로 행복하게 살게 놔둘 것 같냐면서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라 법도 법이지만 이런 협박을 받고 살기엔 저보다도 그녀가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1,000만 원을 입금해줘 버릴까 생각도 들고 있고요. 비록 지금은 떳떳한 거 전혀 없는 거 저도 정말 잘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어떤 분들은 그래봤자 맞바람 핀 잘못된 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부디 욕보다는 이 정신 나간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도 그녀도 평범하게 만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된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유튜브에서
눈팅만 하다가 저와 비슷한 사연들이 많이 보여서 저도 제 고민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정말 욕을 먹을 짓을 했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후 사정 상관없이 불륜 행위를 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욕먹을 짓이라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래도 생각하면 할수록 조금은 억울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아내를 두고 불륜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아내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조언을 얻고자 하는 부분은 평생 이 사실을 묻어두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나을지 많은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게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는데 제 아내는 갑자기 친정에 내려갈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쁜 일로 인해서 내려가는 건 아니었고 아내 집안에 있던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가족들끼리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의논하려고 내려간 거였습니다. 아내 또한 그 땅이 많은 돈에 팔린 걸 알았기에 가족끼리 나누면 큰 재산이 될 거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아내가 재산이 늘어나면 좋은 일이니까 기분 좋게 조심히 내려갔다 오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마침 토요일이어서 오랜만에 마음껏 주말에 푹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1박 2일의 여정을 떠나게 되었고 저는 기분 좋게 마음껏 휴일을 즐길 생각에 편안하게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제 절친한 친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내가 기분 좋은 일로 친정에 내려갔다고 말했고 친구는 오랜만에 잔소리 안 듣고 술이나 실컷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았던 저는 바로 그러자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크게 부족함 없이 정말 좋은 사람이긴 한데 딱 하나 저와 맞지 않는 게 아내는 술을 너무 많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마시는 것도 싫어하고 제가 마시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고 공적인 일로 술을 마시는 걸 제외하면 사적인 술자리는 대부분 멀리 했었습니다. 원래는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술자리도 좋아했는데 말이죠. 물론 친구들은 저의 달라진 이 부분 때문에 제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친정에 내려간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 길로 바로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친구와 저는 술을 주고받고 점점 술에 취하고 있었죠. 그때 친구는 우리 오랜만인데 좀 재밌게 놀자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다른 테이블에 가서 여자 2명에게 합석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해서 유부남이긴 하지만 제 친구는 여자친구도 없었고 아직 미혼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급했는지 상당히 적극적으로 여자분들에게 어필을 해서 결국 합석을 하기로 했다고 사인을 보내더군요. 지금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사실 여자들과 합석을 한 건 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제게 말도 하지 않고 합석을 한 거니깐요. 심지어 저는 아내에게 일말의 죄책감이 있어서 친구에게 합석은 아닌 것 같다고 말렸고 그냥 오늘은 조용히 술만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합석을 승낙받은 상태에서 제 말은 전혀 통할 리가 없죠. 친구는 헛소리 하지 말라며 유부남인 거 절대 비밀이라며 여자들에게로 다시 갔고 에스코트를 해서 저희 테이블로 데리고 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합석 자체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보통 훈훈하다는 소리를 듣기는 하지만 제 친구의 외모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날라리 같다라고 할까요? 말은 많고 분위기는 잘 띄우는데 뭔가 날티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동성 친구들 사이에는 제 친구가 항상 앞장서서 합석을 하러 다니니까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성 친구들 사이에는 너무 날라리 같아서 나쁜 평가를 받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친구의 외모를 보고 여자들이 합석을 거절할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합석을 승낙을 받길래 너무 의외여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렇게 여자들은 저희 테이블로 왔고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합석하게 된 여자들 중 안면이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제 아내의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우연인지 악연인지 굉장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안면이 있던 그 여자분은 저희 결혼식에도 참석을 했었고 제 아이의 돌 잔치 때도 와주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사실 따로 사석에서 만난 적은 없었기에 얼굴만 스치며 봐서 처음에는 가물가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먼저 저를 알아보고 제 아내의 이름을 말하며 자신이 기억나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제서야 기억나는 척하면서 반갑다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2명의 여자 중 1명은 제 아내와 친한 친구 사이였고 나머지 1명은 제 아내와도 별로 친하지 않고 서로 얼굴만 아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이렇게 우연치 않게 만날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내가 우연치 않게 갑자기 친정을 내려가게 되어서 거의 1년 만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술자리에서 친구가 헌팅을 해온 여자 2명이 하필이면 제 아내의 친구였으니 저는 이미 친구랑 소주 각 2병을 마신 상태여서 술이 조금 취한 상태였음에도 술이 확 깨고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미 아내 몰래 술을 마시러 나온 것도 모자라 유부남인 제가 여자들이랑 합석을 하고 놀고 다닌 걸 알면 분명 엄청나게 싸울 게 불보듯 뻔했으니깐요. 차마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비밀로 해달라는 말은 자존심이 상해서 하진 못하고 그냥 최대한 제 행동을 조심해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여자분도 딱히 그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최대한 말도 삼가고 술만 홀짝홀짝 마시면서 하하허 웃기만 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술을 마시다 다들 술에 취했고 제 친구는 제 아내와 별로 친하지 않은 여성과 눈이 맞았는지 자기들끼리 한 잔 더 하러 간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친구는 지금도 그 여성과 사귀지는 않지만 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 2사람은 갑자기 술자리에서 사라졌고 저는 제 아내의 절친한 친구와 단 둘이서 술집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분위기를 띄우고 웃고 놀다가 갑자기 빠지게 되니까 술자리는 갑자기 정적이 흐르면서 저랑 아내 친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뻘쭘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좀 많이 불편했고 아내 친구도 불편해서 금방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일어나자고 하면 괜히 빈정상하게 될 것 같기도 했고 그렇게 되면 오늘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둘이서 조용히 술잔을 주고받다가 점점 더 술에 취했고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술자리는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내 친구는 술이 더 취하더니 말이 많아졌고 저와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술을 마셔대다가 아내 친구는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갑자기 제 옆으로 와서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무 술 취한 것 같다면서 제게 약간씩의 터치를 하면서 계속 술을 마시더군요.
솔직히 그런 상황이 별로 싫지는 않았습니다. 제 아내 친구, 누가 봐도 눈에 확 띌 만큼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완벽했거든요. 솔직히 아내보다 이 여자를 먼저 만났으면 아마도 전 이 여자를 선택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약간씩 터치를 하는 게 술에 취해서 그러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말 그대로 스킨십 수준으로 제게 어필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아내 친구도 아직 미혼인 걸로 알고 있었고 외로워서 이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도 술에 취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술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보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술에 많이 취해서 그랬는지 유부남인 저한테 이렇게 스킨십을 하니까 왠지 모르게 기분도 좋아지더군요. 하지만 아내의 친구와 이렇게 계속 스킨십 수위가 높아지다 보면 사고를 칠 것 같아서 이제 그만 들어가자고 조심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지 않고 머리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한 잔씩 마시다 보니 거의 기절하다시피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더군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얼른 그 여자를 집에 보내야겠다 생각을 했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될 만큼 많이 취했더군요. 집이 어디냐고 물어도 전혀 대답도 없고 그냥 엎드려서 계속 잠만 자더라고요. 결국 택시 기사님은 노발대발 짜증을 내고 가버렸고 어쩔 수 없이 휴대폰에 가족분들 연락처라도 있을까 싶어서 봤더니 하필 또 패턴도 잠겨 있고 혹시나 지문 등록이라도 되어 있나 봤더니 그것조차 안 되어 있어서 도저히 휴대폰 잠금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말 저도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제 몸 가누기도 힘들었고 점점 짜증이 나고 지쳐갔습니다. 그렇다고 밤낮이가 추운 요즘 날씨에 길에서 자다 잘못되면 어떡하나란 걱정도 들고 그 늦은 시간에 유흥가에 나쁜 놈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에 차마 술에 취한 여자를 혼자 내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숙박업소에 데려다만 주고 집에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택시를 다시 불렀습니다. 택시를 잡아서 저는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로 가달라고 했고 제 카드로 숙박비 결제를 했습니다. 그 여자를 부축해서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를 침대에 눕혀두고서 저는 화장실이 급해서 잠시 화장실로 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침대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래서 먼저 가볼 테니 피곤할 텐데 좀 쉬라고 했고 문 밖을 나서려고 신발을 신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취했던 여자가 술 취한 목소리로 여긴 어디냐며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분의 집을 알 방법도 없고 도저히 일어나질 않아서 너무 난감했고 이 추운 날씨에 밖에 혼자 있으면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걱정이 돼서 여기로 데려다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서 저는 무슨 짓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집에 가려고 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미 술에 만취해서 정신이 나간 그 여자는 숙박업소로 지금 나를 데려왔냐면서 여기서 나에게 무슨 짓을 하고 도망가냐고 말하더군요. 저는 요즘에 너무 성추행으로 고소당하는 상황들을 많이 봐왔기에 진짜 농담이 아니라 겁이 나더라고요. 유부남이 여자를 숙박업소에 데려다주고 계산까지 제 카드로 했으니 자칫하다간 징역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도저히 그런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더군요. 그래서 그 여자분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신던 신발을 벗고 침대로 다가가서 차분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여자는 저를 확 끌어 당기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그대로 침대로 넘어졌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제 목덜미를 꽉 붙잡고서 놔주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약간의 힘을 줘서 손을 풀려고 하는데 그 여자는 너무 힘을 꽉 줘서 풀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힘을 세게 주면 당연히 풀 수는 있었죠. 하지만 힘을 너무 세게 줘서 뿌리치다가 멍이 들거나 다쳐서 나중에 더 큰 일이 일어날까봐 최대한 조심해서 풀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도 그날 친구랑 각 2병 가까이 마셨고 여자분들이 와서도 각 2병 이상씩 마신 것 같으니까 사실 4병 정도를 무리하게 마셔서 이미 제 정신 상태도 말이 아니었었죠. 오죽했으면 방에 들어오자마자 피곤해서 그냥 바로 뻗어서 잠이나 자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한창 잘 마실 때 제 주량은 4병 정도는 됐지만 너무 오랜만에 마시는 바람에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다그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안겨있는 채로 술 좀 깨보시라고 왜 이러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살짝 풀길래 놓아주려나 보다 하는데 갑자기 제게 달려들더군요. 거기서 저는 이미 정신의 끈을 놓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정신이 온전했으면 거부하고 그 길로 나갔을 텐데 술도 취했고 그 여자는 너무 예쁘고 매력적이어서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잠이 들고 말았죠. 다음날 아침 저는 눈을 떠서 옷을 입으려고 하니 그 여자도 잠이 깨버리더군요. 다른 이성과 만나는 것도 큰일인데 제 아내의 친한 친구와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정말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하고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여자는 술이 다 깼는지 쿨하게 말했습니다. 둘 다 어린 나이도 아닌데 아내에게는 비밀로 하자고 했고 솔직히 자신은 어제 술에 취해서 실수가 있긴 했지만 사실은 완전히 실수는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호감은 있었던 상태였고 술을 마시다 보니 조금씩 관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계속 만나는 거 어떻냐고 했고 자기는 비밀로 만나면 괜찮을 거 같은데 하면서 제 의견을 묻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여자가 대시를 하니 도덕적으로 정말 잘못된 거 너무 잘 알지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젯밤 그렇게 같이 밤을 보내고 나서 도도하게 거절하면 무슨 보복을 할지 몰라서 걱정도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호감이 가서 그러고 싶긴 한데 조금만 더 생각을 갖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충분히 생각하라면서 말과 행동이 다르게 갑자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생각은 복잡한데 제 행동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결코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명백하게 또 다시 만남을 갖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슨 마법에 걸린 것 마냥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아내 생각이 전혀 나지가 않더라고요. 아내의 친구와 그렇게 연인처럼 저녁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예정대로 저녁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도착하더군요. 저는 집에 들어와서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 싶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슴속으로 계속해서 조마조마하고 미안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내가 들어오자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연하게 조심히 잘 다녀왔냐고 했고 아내는 이틀 동안 별일 없었냐고 묻더군요. 저는 너무 찔려서 움찔했지만 태연한 척 집에서 푹 쉬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저의 잘못된 짓들은 무사히 넘어갔고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내는 그때의 일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내 친구와는
그날 이후로 한 달 동안 5번 정도를 더 만났고요. 예상하시다시피 연인처럼 지내고 있고 사실상 저희는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말 잘못한 것도 알고 있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욕먹을 거 뻔히 알면서도 이 글을 쓰는 이유조차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도저히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나는 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이제는 이 만남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헌팅을 한 제 친구는 그때 그 여자와 아직까지도 썸을 타면서 만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틀 전에 연락이 와서는 슬슬 고백을 해볼까 하더군요. 그래서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고 물어봤는데 아직 아무런 스킨십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부남인 저는 그 사고를 쳤는데 미혼인 제 친구는 아직 스킨십조차 하지 않았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결국 겉으로만 보면 저와 아내의 친구 둘이서만 눈이 맞아서 이런 만남을 갖고 있는 거겠죠. 정말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고 걱정이 됩니다. 아내에게 솔직히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주면 용서를 해줄까 생각도 해봤지만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니고 제 아내의 평소 생각과 행실을 보면 절대 용서를 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한 걸 좋아할 여자는 없을 뿐더러 제 아내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보수적이어서 그런 걸 혐오하는 수준의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아내의 어릴 적 동창 친구 중 불륜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거의 평생지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운 사람과는 만날 가치가 없다면서 쌍욕을 해대며 그 친구와는 손절을 하더라고요. 평생 만나오던 친구인데도 사람 취급 안 하고 내치는 성격인데 제가 사실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비디오겠죠. 제 생각에는 제가 아무리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사실을 말해준다는 건 저는 제 아내와 이혼을 각오하고 말을 해야겠죠. 차라리 아내의 친구와 연락을 평생 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깨끗이 관계를 정리하겠는데 복수심에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버릴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한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매일같이 걱정은 하고 있으면서도 아내의 친구랑 만나면 또 아내 생각은 조금은 잊혀져 버리고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제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네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요? 정말 이기적이라고 욕하셔도 할 말이 없고 죄송합니다. 욕먹을 거 뻔히 알지만 이렇게 용기 내서 올리게 된 건 그만큼이나 제가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짧은 글이라도 해결책이 될 만한 글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거주 중이고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된 31살 새색시입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할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게 너무 비참하네요.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고 다양한 분들에게 제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고민을 말씀드리자면 제 남편이라는 인간이 하나뿐인 절친이었던 친구와 바람이 났습니다. 이게 참 다행인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편과 저는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고 평소에 서로가 바쁜 탓에 아직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했고 작년 이맘때쯤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제 남편과 바람난 친구는 저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대학생 때는 술집 바 같은 데 다니면서 정말 다양한 남자를 만나더군요. 20살 때 40살 가까운 아저씨랑 사귀는 건 둘째치고 한 달에 한 번씩 남자가 바뀔 정도로 남자를 밝히는 그런 여자애입니다. 현재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서 일을 하지만 매번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한 병원에서 정착을 못하고 병원을 이곳 저곳 옮겨 다니면서 아직도 알바나 하는 애입니다. 일단 저는 부모님께서 자수성가를 하셔서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항상 그걸 부러워했던 친구였지만 제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리라곤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가진 것 없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저 하나 사랑해주는 마음은 진실이 느껴져서 결국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 전에 그렇게 구애하고 사랑한다며 노력하는 모습 때문에 넘어간 거죠. 결혼할 때 집도 서울 강남에 50평대 아파트를 저희 아버지가 구해주셨습니다. 예물 예단할 때도 남친 부담스러울까봐 제가 처녀 시절에 모아두었던 5천만 원을 자존심 상하지 않게 내 남편에게 투자하는 거라고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통장을 줬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은 예물 예단을 준비했고 결국 제 돈으로 다 한 셈입니다. 아무튼 제 남편은 모아두었던 3천만 원 정도를 결혼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남편 될 사람이고 저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후에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더니 저희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낙하산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매일같이 야근에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아버지도 좋아하셨고 저도 남편이 뿌듯했었죠. 그런데 그랬던 남편이란 놈이 제 친구와 바람이 났네요. 핸드폰에 있던 그 놈년들의 사랑한다는 문자들, 페이스북 안 한다던 남편 놈이 가명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 들어가서 보니까 야근한다고 출장 간다고 했던 날 친구랑 놀러간 사진도 있네요. 어쩐지 아버지는 남편 5박 6일이라고 했는데 6박 7일이라고 할 때 뭔가 이상했지만 믿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집이며 회사, 땅, 별장 모두 다 지 거라고 댓글에 써놓고 저보다 친구 몸매가 더 좋고 이쁘다는 둥 널 더 빨리 만났으면 우리에게 아기도 있었을 텐데 등등 이따위 말들을 서슴없이 적어 두었더군요. 두 사람의 증거 다 가져다 놓고 저녁에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결혼 전에도 한 번씩 같이 놀았기에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겁도 없는지 둘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앞에서 만났다면서요. 제 친구는 제 표정을 보더니 어디 아프냐고 묻네요. 너무 불쾌하고 열받았지만 침착하고 증거들을 던지면서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란 놈은 갑자기 무릎 꿇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네요. 친구도 미안하다고 제 남편 사랑해서 자신이 큰 실수했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그랬다네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물도 안 나오고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끝나는 건 끝나는 건데 궁금한 부분들을 침착하고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만났는지 물어보니 만난 지 8개월 되었다고 하네요. 저랑 결혼을 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 4개월도 안 되어서 바람 폈다는 겁니다. 정말 짜증나고 더 들을 것도 없겠다 싶어서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어머님께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며느라가 참으라고 타이르면서 말씀하시더니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1년만 더 지켜보자며 그 1년 동안 아들 못 낳으면 너의 바램대로 이혼하라네요. 참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지 대단하더군요. 그냥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어서 남편 놈 보고 앞으로 회사는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 받기 위해 법원 가기로 했습니다. 1분 1초도 더 끌고 싶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었고 내 친구라는 사람과 뒹굴었던 인간만도 못한 놈. 절대로 돈 한 푼도 안 주고 내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웃긴 건 제 친구는 제 남편이 잘 사는 줄 알더군요. 제가 남편 기죽이기 싫어서 집도 남편이 해왔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리고 제 이름 앞으로 있는 경기도 별장도 남편 거인 줄 알더라고요. 친구도 딱 봐도 팔자 고치고 싶어서 돈 때문에 붙어 먹었나 본데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이게 뭐가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글까지 쓰고 있는지 정말 씁쓸하네요. 아무튼 이후 저는 시어머니였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아두었던 글과 사진 등등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그걸 보더니 하는 말이 남자는 다들 한 번씩은 바람핀다. 며느리 아가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라고 하네요. 저는 그 사람 믿었고 성실한 모습에 반했고 저만 사랑해주는 모습에 결혼까지 한 건데 결혼한 지 4개월도 안 돼서 바람을 폈는데 무슨 용서를 하냐고 저는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하니까 그럼 저더러 짐 싸서 나가라고 하네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여기가 내 집이고 다 내 물건들인데 내가 어디를 나가야 하는 거냐고. 나가려면 아범이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더니 이 집은 자기 아들 거라면서 저더러 짐 싸서 몸만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자기 아들 인생 망쳐놨으면 됐지 왜 집까지 빼앗아 가려 하냐고 말하고 실기를 박더군요.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들도 못 낳는 네가 문제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무슨 누망이 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결혼할 때 집을 순전히 자기 돈으로 했다고 시어머니한테 말했다네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 기 살려준다고 친구들한테도 이 집 우리 서방이 해온 거라고 우리 서방 능력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녔는데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몇 적을 낼 때 겨우 3천만 원 보탰으면서 이 집을 사왔다니요. 이렇게 뻔뻔한 사람인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 사람 결혼 전에 임용고시 준비한다고 해놓고 돈벌이가 없으니까 컴퓨터 수리하는 거 배워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능력 있는 척 뻔뻔한 모습이 너무 황당할 따름이네요. 아무튼 저랑 결혼한 뒤 하나뿐인 딸이고 하나뿐인 사위니까 어차피 나중에 다 물려줄 텐데 라는 생각으로 경영수업 받는다는 마음으로 회사에 들어왔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그 길로 임용고시도 때려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유가 없던 인간이 강남에 50평대 아파트를 샀다고요? 상식적으로 시어머니도 뻔히 알 텐데 우기는 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더 있다가는 큰 사고 칠 것 같아서 시어머니를 내쫓듯이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앞으로 더 이상은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말조차 섞기도 싫었거든요. 그 길로 남편이랑 친구를 집으로 불렀더니 또 같이 오더라고요. 밖에서 뭔 짓거리를 했는지 암튼 남편 오자마자 울면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싹싹 빌더군요. 친구는 그런 남편 옆에서 왜 그러냐고
나랑 같이 살기로 한 거 아니냐고 우는데 참 가관이더군요. 그러니까 남편은 싫다면서 자신은 조강지처 안 버릴 거라고, 너랑은 그냥 즐긴 것 뿐이라고 하면서 지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라고 그러더군요. 이 말 듣는데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결혼 전 그 사람 모습이 떠오르면서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저보고 나 너 남편이랑 잤다고 우리 같이 여행도 갔고 애기도 가질 거라고, 네 남편은 날 사랑한다고 했고 우리 어제도 같이 모텔 갔다고 제발 이 사람 좀 놔달라고 말하더라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게 글로만 사진으로만 보다가 친구의 입에서 이런 더러운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나서 친구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더 미치고 팔짝 뛰면서 욕을 하면서 네가 뭔데 날 때리냐, 네 남편 네가 간수해야지, 네가 간수 못해놓고 왜 자신을 때리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혼해라, 그리고 재산 다 두고 가라고 말하더군요. 집이랑 별장 이 사람 거니까 다 두고 가라고 위자료 받을 생각 말라고 하는데 역시나 얘는 모든 게 다 남편 건 줄 알았던 겁니다. 저희 집 제가 중학교 때까지 엄청 가난하다가 고등학교 때 이 친구 만날 때부터 사업이 잘 풀려서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항상 친구는 저한테 부럽다고 자기는 나중에 유부남이라도 돈 많은 남자 물 거라고 하더니 장난이 아니고 진심이었던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다 기가 막혀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 집과 별장 남편 기 살려주려고 남편이 해온 거라고 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 거고 명의도 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말했고, 남편이 너한테 무슨 말을 짓거린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사랑하는 이놈 한 푼도 없고 이젠 직장도 없다고 있는 사실을 다 말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그 친구 멍하니 눈만 껌뻑거리면서 저를 쳐다보네요. 그러고서 고작 하는 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남편 붙잡고 흔들면서 사실이냐고 화를 내니까 남편은 또 돈 때문에 나 만난 거였냐고 제 앞에서 따지고 싸우더군요. 그냥 그 꼴 보기 싫어서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 짐 싸서 가져다 주면서 법원으로 나오라고 하고 새벽이 되어서야 내쫓았습니다. 한때는 친구였던 걔는 대학생 때 성경험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고 다녔지만 주변에서는 달고 다른 애라고 소문났던 애였고, 간호조무사로 일할 때도 같은 병원에 다니는 조무사 친구들끼리 같이 나이트 가고 원나잇을 일삼는 애였습니다. 심지어 돈 많은 아저씨들 만나서 스폰서 만들 거라며 잠자리까지 가지더군요. 그러고 나서 성병 옮았다고 징징대던 인간인데 진짜 다시 떠올리기만 해도 역겹네요. 그리고 바람난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지 때문에 이혼하게 되어서 미안하다며 나 그 사람이랑 그만 만날 테니까 이혼 안 하면 안 되냐고 말하더군요. 그러더니 지가 했던 말 다 거짓말이라고 하네요. 누가 봐도 무슨 콩콩이인지 뻔히 보이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냥 이혼하기로 마음먹었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사니까 넌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미안하다고만 해서 짜증나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아무튼 그 일이 있고 아버지한테서 박서방이 회사를 안 나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사실을 용기 내서 말씀드리려고 찾아뵙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저희 어머니를 먼저 찾아뵈었고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리고 난 뒤 함께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혈압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저희 아버지는 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얘기를 듣고 바로 눈물부터 보이셨는데 아버지는 조용히 계시더니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정말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제가 슬퍼하면 부모님께서 더 슬퍼하실 것만 같아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녁까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저를 믿겠다며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겠다면서 배는 안 고프냐고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하시는데 참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천천히 생각하고 있으니 또 마음이 여려지더군요. 지금은 이렇게 되었지만 중고등학교 그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많은 추억을 나누었던 친구이고 남편도 제 평생에 있어서 가장 사랑했던 남자이고 그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이기에 아무리 강하게 마음먹으려고 해도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정말 저는 멍청한 사람인가 봅니다. 하지만 절대로 만남을 이어갈 수 없다고 다짐했고 다음날 시간에 맞춰서 법원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또 막상 법원 앞에서 만나니까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와서 안아주는데 서러운 마음이 폭발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진 거였죠. 남편은 또 다시 미안하다면서 사과했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상황에서 판단이 제대로 서질 않아서 일단 내게 다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멍청하게도 이혼 서류를 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애처럼 쉬운 만남이 아니었기에 함부로 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집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친구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왜 자꾸 전화질인지 더 짜증이 나더군요. 그래도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려고 전화를 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으니 아무 말도 없고 그냥 이상한 소리만 들리더군요. 그리고 나서 전화가 또 끊기더군요. 몇십 분이 흐른 뒤에 모텔 이름과 호수가 찍혀 문자가 오네요. 참,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랑 있으니까 얘가 이 짓거리를 하는 거겠지 바로 알겠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고 웃기지 않나요? 저도 웃기고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저는 혼자 가기엔 겁이 나서 혹시 몰라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길로 경찰과 대동하에 문자로 보내줬던 모텔 그 호수로 쳐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래 자빠지는 남편 얼굴을 보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했던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고 새초롬하게 쳐다보는 표정의 친구를 보니 추억이고 뭐고 얘는 상종 못할 인간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날 그 친구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혼하지 말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왜 그따위 전화와 문자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딴에도 생각이란 걸 했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돈 때문에 네 남편 만나보고 싶었고 걸렸을 때는 정말 사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산 이야기 듣고 망설임이 생겨서 나한테 이혼하지 말라고 전화를 했지만 막상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가슴이 아팠답니다. 그리고 네 남편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기에 남편을 불렀고 그걸 저한테 확인시켜주고 싶었답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생쇼를 떨더군요. 얘기를 끝내고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일단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부모님을 찾아가서도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찾아갔습니다. 학생 때 이따금씩 집에도 놀러갔기에 안면이 있어 처음에는 왜 이리 오랜만이냐며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한 뒤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딸이 그럴 일 없다고 어디서 함부로 짓거리냐며 내가 어떻게 이딴 거짓말과
모욕을 줄 수 있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참 그 부모의 그 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모아두었던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니 아무 말 없이 멍하니 계시더라고요. 제가 죄송할 건 없지만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씀드렸고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고 어머님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다고 말하고 아무튼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다니는 병원에 찾아가서도 직장도 다 잃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래봤자 저한테 남는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문제 키우기 싫어서 그지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 평생을 살면서 막장 같은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자라왔지만 저에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문득 생각할 때마다 우라가 치밀고 욕도 나오고 감정이 쉽게 주체가 되지 않네요. 정말 살짝만 건드려도 터져버릴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저는 지금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위자료고 뭐고 돈을 다 떠나서 이따위 더러운 짓과 행동을 하고 믿어달라더니 너무 슬퍼서 마지막으로 믿어볼까 고민하던 저를 또다시 속였다는 거에 두 번 다시는 믿음이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소송이라는 소송은 뭐든 다 걸 겁니다. 정말 많이 힘들지만 힘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